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은 함수의 극한이다라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극한값들을 계산을 하는 부분들인데 오늘 첫 시간에 볼 부분은 뭐냐면 함수 극한이 있을 때 바로 정의와 기본적인 성질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한이라는 어떤 개념, 기본 과정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처럼 기본적인 어떤 극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극한의 어떤 값을 가진다라는 말을 바로 수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극한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을 발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하나의 값으로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수학계열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함수 값은 알파라는 값을 가진다. 자,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수학 기호를 쓰는데 리미트 x가 뭐다? 바로 화살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는 x 등호 a가 절대 아니라는 거. 즉 a라는 값에 x가 가까이 간다라는 화살표의 개념이지 등호가 아니라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수학기호가 왜 이렇게 되는지 바로 다음에 정의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시간에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뭐냐? 좌극한, 우극한.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뭘 나타낼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x가 a다라고 하고 그래프를 하나 우리가 그냥 대략 y = fx를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x가 a를 향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x축이 있을 때 a라는 값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세요. x가 a를 향해서 간다라는 말은 작은 쪽에서 a를 향해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서 오는, 즉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말 그대로 x = a를 기준으로 왼쪽 편에서 오네, 오른쪽 편에서 오네 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고, 수학 기호에서도 봅니다. 수학 기호에서도 자, a보다 뭐 할 때 왼쪽이 좀 작을 때, 자, 그 다음 우극한은 a보다 좀 큰 쪽에서, 그래서 a 플러스 a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좌우극한을 나타내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극한값을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값입니다. 이 값. fx는 어떻게 바뀔까? fx는 x가 접근할 때 fx는 무슨 값? 함수값이니까 y값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그 함수값은 무조건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좌극한,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fx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 fx를 따라 움직이면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구나. 그 다음, 자, 큰 쪽에서도 fx를 따라 움직이면 이렇게 오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첫 번째 화살표 이 값을 우리가 x가 a보다 좀 작을 때 fx 값이다. 자, 그 다음 x가 a보다 좀 클 때 fx 값이다 라고 읽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서 이 극한값이 말 그대로 존재한다.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좌우극한이 같아야만
좌극한 따로 존재하고 우극한 따로 존재하는데 이 두 값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축이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대략 하나를 그리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x 이꼴 a.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가 b가 되고 여기는 c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그림들에서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프 따라 움직이면 a보다 좀 작은 쪽에서 그래프 따라 움직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 큰 쪽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x가 a보다 좀 작은 쪽에서 fx는 결국 뭐가 되느냐? c가 될 거고 자, 여기서 x가 a보다 좀 큰 쪽에서 fx는 뭐가 된다? b다라고 이야기할 bc 두 값이 다르다면 이때는 바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함수의 극한 가장 기본은 a라는 값을 향해서 즉 x 이꼴 a다라는 말이 아니고 a에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 a에 가까워지는 건 당연히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더라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 좌우 왼쪽 오른쪽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들 자 비교를 해서 그 두 가지 값이 같을 때 좌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자, 뭐가 있느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거 말 그대로 함수의 극한의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의라는 게 실제 이제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계산 문제들은 계산 문제들대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물론 뒤에 계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다시 한 번 더. 좌우극한이라는 놈은 이 부분은 극한의 정의를 묻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극한의 정의 조금 더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극한의 정의는 언제 쓰느냐? 언제 좌우로 나눠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함수 자체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이 곱으로 주어져 있다든지 그 다음 합성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대놓고 이런 것들은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뭔가를 함수의 연산을 한 거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함수들만 주어져도 확인을 하는 게 절대값 기호라든지 절대값 함수라든지 그 다음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라든지 이런 형태들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좌우극한을 써먹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얘들 말고 나머지 문제들에서는 굳이 좌우극한 안 따져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경우.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아래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좌우극한. 자, 그래서 특정한 함수 아니면 그래프 이 두 종류에만 좌우극한을 구분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챙겨놓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좌우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지막 함수의 극한의 성질 파트가 남게 되는데 이 성질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져. 그 다음
x가 a로 할 때 gx가 베타라는 극한값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자, 1번 보세요. 두 함수의 그냥 뭡니까? 합차. 두 번째는 고, 2번에. 세 번째는 뭐? 나눗셈. 자, 이것들은 원래 이렇게 수학기호 쓰는 게 아니고,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나타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뭐가 됩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함수들의 사칙연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칙연산이 주어져 있을 때는 바로 그냥 그 극한값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주면 된다. 단 분모가 0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나눗셈만 분수식일 때 자, 분모가 0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 K라는 거 곱했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돼? K 곱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인데 자, 여기서 이 내용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조건입니다. 자, 기본 조건. 무슨 말이냐? 각각이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각각이 주어져 있을 때 문제 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자라는 말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두 함수 모두 수렴할 때 바로 사칙연산도 결과도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제 조건, 가장 중요한 게 수렴하는 것 둘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내용에 해당하느냐. 자, 예를 간단하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1이면 1일 때 자, 이렇게 하나가 주어져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세요. x가 a로 가는 fx의 극한값이 얼마? 1이다라는 걸 아니까 요 말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fx다 라고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x가 a로 갈 때 1이다 라는 수렴값을 알고 있으니까 얘도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니까 두 결과가 1로 수렴한다 참이다 라는 걸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가 a로 갈 때 fx가 제곱이 1이면 x가 a로 갈 때 fx가 1이다 라고 주어진다면 자, 여기서는 요 함수 fx의 완전 제곱이라는 함수 하나만 우리가 1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곱 자체가 하나가 1이니까 얘를 들고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런 게 되겠죠. fx의 제곱이 있으니까 x가 a로 갈 때 fx의 제곱을 2를 곱한 이런 경우는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각각 1이더라. 결국 x가 a로 갈 때 fx의 몇은 4차 이런 부분들은 1이다. 이건 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는 건 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그냥 단순하게 1이다. 제곱 나눠도 1밖에 제곱 나누면 함수 자체가 1이라는 함수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틀렸다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형태들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내용 자체들을 통해서 항상 둘 다 모두 참일 때만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자, 우리가 항상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뭐라고? 두 함수 모두 수렴할 때
수렴할 때 연산도 수렴한다. 얘는 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항상 왜? 둘 다 수렴하지 않을 때는, 혹은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이때는 연산 결과는 수렴도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명제가 나오더라도 전부 다 뭐? 거짓이 된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즉 참인 거 하나만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면 됩니다. 자, 그럼요. 요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함수의 극한이다. 자, 함수의 극한이다라는 거에서 일단 수학 기호적으로 기억을 할 건 절대 등호가 아닌 화살표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다? 아하, 봅니다. 방향이 몇 군데? 두 군데. 그래서 좌극한이라는 놈하고 우극한이라는 놈이 있어. 자, 그럼 좌우극한이 있으니까 이 좌우극한은 어떤 개념? 그래프를 따라서 작은 쪽에서 올라가는 방향, 자, 큰 쪽에서 오는 방향, 두 가지 방향을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면서 찾아주면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 좌우가 바로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다더라. 자, 이런 그래프처럼 따라가다 보니까 좌우가 달라지는 극한값 존재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좌우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좌우를 항상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계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면 굳이 걔를 안 따져도 돼.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좌우를 따지는 거. 이렇게 생긴 네 가지. 그 다음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따지더라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극한기호라는 건 꼭 기억합니다. 자, 이거 두 함수의 극한값이 모두 가진다. 뭐 할 때? 수렴할 때만 주가 사칙 연산들도 수렴하더라라는 거, 이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하고 넘어가 준다면 기본 개념에 있어서 이것들을 활용한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한 번 더 참고하면서 우리가 문제들을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